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한번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우면 뭐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설득을 돕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형식과 5형식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죠.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무엇을? 명확하죠? 1부터 5 형식이 되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죠. 대체 왜 배우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편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편해지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형식부터 5형식을 배우면 어떻게 편해진다? 이 전 단원이 품사에 관련된 거였는데, 품사라는 거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벽돌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돌에는 담을 쌓기 위한 적벽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시공을 위한 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붕을 위한 실링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벽돌은 아니지만 그런 마감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뭔가를 짓기 위한 재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1형식에서 5형식까지는 뭐냐면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집을 짓는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벽돌들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 따라서 이해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1형식은 이렇게 이해하자. 2형식은 이렇게 이해하자. 3, 4, 5 이렇게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 문장들을 큰 맥락으로 보면 5형식으로 5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이를 먼저 알고 접근하면 문장 하나를 만들 때 그걸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설계가 용이하겠죠. 괜히 방은 하나인데 화장실 4개 넣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5가지 형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집을 사실 때 보면은 대충 원룸이 있으면은 화장실이 한 개일 거고, 투룸이 있으면은 뭐 거실이 있고 뭐가 있고 발코니가 있고 뭐 룸이 3고 4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강의 어떠한 형태는 존재하잖아요. 그쵸? 네. 왜 그 형태가 생겨났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합리적이니까, 시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이 먼저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 의해서 합리적인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정리한 게 1형식부터 5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알고 접근하면 설계에 용이하다. 설계 좋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설득이 만약에 안 됐다면 계속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득이 됐다면 그냥 영상 끄시고 다음 영상, 즉 1형식부터 5형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라는 부분을 말하기 전에 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먼저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인가요? 8년인가요? 알라딘이란 영화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윌 스미스가 지니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A lot of gray area in Make Me a Prince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한글만 할 줄 아는 관객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을 텐데, 이게 4형식과 3형식, 5형식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조크예요. 그래서 a lot of gray area면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in 어디에? make me a prince, 나에게 make me a prince라는 문장에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형식으로
make me a prince 하면은 나에게 왕을 만들어 줘 라는 말이 돼요. 왕을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줘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니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스냅 손가락 탁 튕기면은 저쪽 언덕에 왕 한 명이 이렇게 생겨서 어리둥절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형식으로 왕을 하나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사실상 알라딘이 원했던 Make me a prince라는 문장은 이거였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 이거였단 말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이거였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인데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있어요. 많아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로. 이게 사형식과 오형식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품사로 따지면은 명동, 명명 이 둘 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오형식에서는 명동, 명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가 존재하지만 예, 사형식과 오형식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이형식과 삼형식도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품사로만 따졌을 때 재료로만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집의 용도가. 이형식 같은 경우에는 명, 동, 명 내지는 명, 동, 형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삼형식은 명, 동, 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자만 붙이면 되겠죠. 동사, 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되겠죠. 사, 사, 사. 네. 이렇게 되는데 이형식과 삼형식이 똑같은 재료를 쓰고 사형식과 오형식이 똑같은 재료를 써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을 이 형태, 즉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모르면은 전혀 다른 말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짓기 위한 재료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짓기 위한 재료가 뭐였다면은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한 형태, 즉 블루프린트, 즉 청사진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 훨씬 쉬워져요. 우리나라랑은 약간 달라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말이 모르네, 모르대, 모르지, 모르더라, 모르리라, 모르는구나, 모르잖아, 모르리라, 모르니, 모르고, 모르니, 모르나, 모르면, 모르면서, 모르거나, 모르거든, 재밌네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품사, 즉 명사네, 동사네 내지는 형용사네 이런 것들이 suffix, 즉 뒤에 있는 접미사에서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어를 하나를 외운 상태에서 뒤만 바꾸면은 굉장히 많은 게 결정이 되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는 그 단어 자체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어디에 넣느냐에 의해서도 달라져요. 지금 확실히 그거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꼽자면 스터디가 있어요. 스터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품사를 알면은 품사를 제대로 안다면 이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V verb transitive 즉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갖는. 이렇게 되면 얘는 무엇을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돼요. 근데 n noun이죠. 즉 명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구가 돼요. 재료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재료가 어떤 집에서는 동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이고 어떤 집에서는 명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요.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떤 집에서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명사, 즉 앞에 나오는 명사를 보어 역할로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집에서는 이 명사라는 자리 뒤에 가서 얘가 뭐를 하는지 주어가 어떤 행동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품사와 요소 그리고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집이라는 거는 저희 지금 문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형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모르고서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는 내가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말이 전달되고, 그래서 잘못 이해되면 그나마 대화가 맥이 끊기지 않아서 그냥 캐주얼한 대화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하하호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사업성을 띠는, 내지는 누가 돈을 잃고 버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잘못하면은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즉 1부터 5형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 알겠어. 이제 배울 거야. 제발 그만해. 배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말해볼 때 저희는 1부터 5형식을 에 맞는 문장을 하루에 7개씩 만들면 됩니다. 즉 7가지 집의 형태를, 청사진을 7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는 10분 남짓 걸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하다 보면 한 5분, 그 다음에 3분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어디서? 항상 제가 잡는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안 주고 배웠으면 좋겠고, 어머니들이 영어를 빨리 배워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영어 안 어려워요, 정말. 그냥 제가 안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언어예요, 정말로. 대중적이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언어예요. 조금만 해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자,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을 저는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 언제든. 누구와? 혼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은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을 1부터 5형식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첫 수업이 지금 있고 오늘 좀 상담 일정도 잡혀서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부터 5형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